반갑습니다. 마인드TV입니다. 오늘은 좀 심리 이야기 먼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문요한 선생님의 마음편지라는 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아를 끄는 연습, 이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투자 관련된 이야기도 뒤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세상은 두 개라고 합니다. 하나는 외부 세계고요. 또 하나는 내부 세계입니다. 흔히 마음이라고 일컫는 내부 세계는 바로 이 외부 세계를 잘 지각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를 잘 연결하고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내부 세계가 빈약한 사람은 이 외부 자극에 쉽게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냥 맞춰서 사는 거죠. 외부 세계가 빈약한 사람은 자기 생각에 갇혀서 비현실적인 삶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요즘 보면 이 상담받으러 오는 사람들 중에서 내부 세계가 너무 큰 사람, 다른 표현으로는 자아 과잉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라는 개념이 약해지고 나라는 그런 개념이 더 중요시 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이 자아 과잉 상태가 되면 이 주의를 다른 데로 이제 돌리지를 못하고 항상 자기 내면에만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외부 세계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자기한테만 경직된 상태를 보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생각에 이렇게 자주 빠져 있기 때문에 길을 걸어가면서도 주변을 살피지를 못해요. 날씨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하늘은 어떤지, 또 여기 있던 매장이 사라지고 새로운 매장이 생겼음에도 인지하지 못하죠. 그리고 대화를 할 때에도 자기 생각에 자꾸 빠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자꾸 놓쳐요. 그리고 약속도 깜빡깜빡 하고요. 자, 이렇게 자아라는 개념은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 다 갖고 있죠. 자아가 있어야만 우리가 미래를 구상하기도 하고 어떤 의식적인 결정도 하고 나를 돌아보는 성찰도 할 수 있고, 또 이 상황을 바꾸어서 생각하는 역지사지 같은 이런 마음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자아입니다. 또 동시에 이 자아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인식할 때 왜곡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나간 일이나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에 나를 휩싸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때론 어떤 비합리적인 신념이나 기준으로 인해서 나 자신을 비난하기도 하죠. 또 다른 사람을 너무 무관심하게 여기다 보면 점차 내가 너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어가기도 합니다. 자아라는 개념 자체는 중요한데 우리가 그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게 더 중요하겠죠. 여기서 문요한 선생님은 자아를 켜고 끌 수 있는 스위치를 만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불필요하게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을 멈출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빠지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결심이나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로 정답은 무엇이냐면 감각과 감동입니다. 나의 어떤 몸의 감각, 신체 감각이 살아나면 이 생각을 이렇게 다른 데로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감각으로 끌어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감정의 이 어떤 감동을 느끼게 되면 나라는 자아가 잠시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아 과잉 때문에 항상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꼭 해보아야 할 조언이라면 이 세상에 대해, 주변 세상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내 감동의 어떤 감수성을 높이는 것, 그리고 동시에 이 신체 활동을 통해서 신체 감각에 주의를 기울여서 나의 이 몸의 감각을 깨우는 것. 그래서 감각과 감동을 통해서 늘 일상을 함께하면 내가 우리라는 세상과 연결되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참 내용이 좋아서 문요한 선생님의 마음 편지를 먼저 소개해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투자 관점에서는 이런 자아라는 개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투자는 심리게임이다 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하락장이죠. 1년 반 넘게 계속해서 하락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요즘 마음이 좀 어떠신가요? 나의 자아는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요? 내 자신만 이 집착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너무 외부 자극에 노출되어서 늘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상황인가요? 심리학에서는 사람들의 성격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나와 너 그리고 상황, 이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마다 반응이 달라진다고 해요. 나한테만 집중하는 사람은 그냥 늘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에만 치우쳐 있죠. 그래서 늘 무언가를 요구하고 사람들에게 주장하고 자기 감정을 설명하고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상대방에게만 집중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없고 나의 감정이나 생각은 중요하지 않고 내 앞에 있는 이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이 중요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상대방이 지금 상황이 어떤가 살피고 무엇이 필요한가, 내가 무엇을 도와줘야 되나 이렇게 맞춰줍니다. 이런 분들은 점심에 메뉴를 골라도 늘 다른 사람들이 시키는 메뉴에 따라서 나도 그거 하나 더 추가 이런 식으로 선택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편안하면 나도 편안하다라고 느끼는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금 현재 상황에만 집중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과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과가 썩은 사과를 준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너무나 불편한 나머지 사과가 왜 이 모양이냐, 다른 사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이 상황만 보고 문제만 해결하고 끝나는, 말하자면 사과 주세요 하고 다른 사과로 바꿔줘 버리는, 이 상황 자체에만 집중하는,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는, 또는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서 반응하는 거에 집중하는 이런 유형들은 상대방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이 사과를 밖으로 다시 이 가게를 들린 이 더운 여름에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내 시간을 써가면서 이 매장에 다시 왔잖아요. 그러면 우선 사과를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죄송합니다. 아유, 날도 더운데 이거 다시 또 이 사과 가지고 여기까지 오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잠깐 앉으세요. 물이라도 한 잔 드세요. 이렇게 마음을 좀 헤아려 주고 그 다음에 다른 걸로 바꿔주겠습니다 라고 매뉴얼대로 해도 늦지 않는데 이제 그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냥 상황만 보이고 문제만 해결하기 급급한 이런 유형.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 투자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돈을 벌었을 때 또 돈을 잃었을 때 지금과 같은 하락장 또는 얼마 이후에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상승장을 또 우리가 겪겠죠. 그럴 때마다 나의 심리는 어떤 상태인지, 나는 지금 나와 상대방과 상황 전체를 다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어딘가에 어떤 그 집착, 어느 한쪽만 바라보는 편향된 시각으로 이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투자에는 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또 배울 점도 반드시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자기 관찰과 자기 성찰하는 그런 태도는 비단 투자 세계에서만 유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문요한 선생님의 마음편지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서 우리의 인간의 심리, 그리고 자아라는 개념, 거기에 또 투자 자체도 심리 게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인드 TV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